지금 프리웰 이사장이시죠? 예, 예. 네, 프리웰이 그 이전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다시피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 소외 정책들을 좀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들로 지역사회 통합 정책들로 나아가라고 했고, 아니 폐쇄한 이유, 이전 시설 폐쇄한 그래서 2019년에 거기 있는 이제 거주인들의 대부분을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서비스로 이전시켜 드리고, 본원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중에 탈시설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한 부모님들은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은 지원주택으로 이전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 그 시설에 비리가 있어서 네네. 그 폐쇄 결정이 일단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나요? 네네. 이전에 비리 일가들이 서감재단일 때 비리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를 포함한 현재 이사진들은 공익 목적을 갖고 있는 이제 시민사회나 정부가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시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탈시설 과정에서 거기 시설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네네. 진정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 내용은 어떤가요? 네네. 거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한 4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결의한 것으로 재심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일촌,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형제가 퇴소 동의서를 썼다는 것인데요. 근데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는 보호자를 일촌으로만 퇴소 동의서 써라 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법에는 형제까지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입소부터 시설생활 전반을 형제들이 다 책임지고 지원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소 동의로 자립을 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입소하실 때, 시설에 입소하실 때도 그 형제분들이 네네. 입소 과정의 결정을 같이 하신 분들이다. 네네. 그래서 탈시설을 할 때도 그분들이 사실 동의하고 같이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 나오신 분들이 실제 생활 상태는 네네. 탈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네.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의 문제는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찬 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윤찬 씨 같은 경우도 저희 향유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자립하신 분인데, 시설에 살 때는 직원 1명이 4명에서 6명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설 안에서 거의 그 건물 안에서만 생활하셨거든요. 지금은 활동 지원 시간 770시간과 주거 유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24시간 지원 받으시면서 지역사회 구로구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잘 살고 계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서지원 씨라고, 이분도 중증 발달장애인이신데 대전의 모 시설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몸무게가 28kg까지 감소할 정도고, 그리고 강제로 보행기를 착용해가지고 상동 행동을 보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애인 지원주택에 사시면서 눈 마주침이나 의사표현도 늘어나시고, 지금 동네에 할머니들하고 친구가 돼서 할머니들이 동네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가서 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립주택을 가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을 만났더니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으면서 개인 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이 탈시설을 하려는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실제로 잘 안 되고, 또 가족분들은 이 탈시설에 대해서 사실 걱정과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어느 부모님들도 자기가 아이가 살던 동네와 집에서 24시간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은 그렇게 시설로 보내려고 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사회 서비스가 아직은 24시간 지원 체계가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을 찾게 되는데, 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나 주간 서비스들이 늘어나면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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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모두에 대해서 국가가 시설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만들고 국가가 그런 책무를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 제정이나 예산 마련 그리고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방식을 수용형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형 그리고 개인별 맞춤 그리고 그 지역 집과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돌봄의 전환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국가의 정책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